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소식 들고 왔는 이번 주제는 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서 끝까지 보시면 지금 유럽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눌러두시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7월 29일에 올라온 소식인데요. 테슬라가 유럽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FSD 슈퍼바이즈드를 확대하면서 실제 도로 주행 데이터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유럽연합 여러 나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사고율이 확 줄었다는 안전 지표가 나온 거예요. 공식 X 계정인 테슬라 유럽이 최근 올린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FSD 슈퍼바이즈드가 수동 운전보다 5.2배 이상 안전했고, 이 결과는 유럽 5개국에서 6,5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나온 데이터라고 밝혔어요. 6,500만 킬로미터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지구를 1000바퀴 넘게 도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발표 전에도 관련 소식이 있었죠. 한 달 전에는 네덜란드에서만 나온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 그때는 1660만 킬로미터 정도였어요.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FSD를 제일 먼저 승인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표본이 확 커졌습니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까지 5개 나라를 합쳐서 6,500만 킬로미터로 늘어난 거예요. 한 달 만에 표본 크기가 거의 4배가 된 셈이니까 데이터 신뢰도 측면에서도 훨씬 탄탄해진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FSD 슈퍼바이즈드가 고속도로에서 4,190만 킬로미터를 달렸는데 이 구간에서 주목할 만한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감이 안 오시면 마일로 약 2,600만 마일 정도예요. 이 결과로 계산했을 때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을 켠 상태의 수동 운전과 비교하면 8.5배 더 안전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2,38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동안 6건의 사고가 기록됐습니다. 마일로 환산하면 대략 1,480만 마일 정도 되고요. 이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2.8배 더 안전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고속도로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인간 운전자보다는 확실히 낮은 사고율을 보여준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개입 빈도도 공개됐는데요. FSD로 주행한 유럽 차량들은 이 긴급 제동 개입이 13.4배 더 적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위험한 순간 자체가 덜 발생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 사실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미에서 나온 데이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FSD로 주행한 테슬라는 큰 사고가 나기까지 평균 550만 마일, 킬로미터로는 880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반면에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만 켜고 수동으로 운전했을 때는 220만 마일, 그러니까 350만 킬로미터마다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경미한 사고 기준으로 봐도 비슷한 흐름인데 FSD는 160만 마일, 260만 킬로미터를 달려야 경미한 사고가 났고 수동 운전은 71만 7천 마일, 120만 킬로미터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데이터와 미국 데이터가 서로 다른 대륙, 다른 도로 환경에서 나왔는데도 방향성이 거의 일치한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여기서 잠깐 왜 나라마다 별도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도 따로 관리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역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메인 V 14 브랜치를 기반으로 각 나라별로 특화된 빌드를 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빌드들에는 그 나라의 도로 법규나 교통 상황에 맞춘 전용 UI 요소나 세부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V14라고 해도 네덜란드에서 쓰는 버전과 벨기에에서 쓰는 버전이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FSD 슈퍼바이즈드가 하드웨어서 흔히 하드웨어4 또는 AI4라고 부르는 사양의 차량에만 적용됩니다. 승인된 5개 나라 전부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번 달 초에 구형 하드웨어인 하드웨어 3 차량을 위한 FSD V14 라이트 버전이 일반 공개로 풀리기 시작했고 레거시 차량 대상 국제 확장도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만 유럽에서 이 라이트 버전을 언제 만나볼 수 있을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요. 이렇게 유럽 곳곳으로 서비스가 퍼지는 게 결국 전체 가입자 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난주에 발표한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FSD 구독자 수가 148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확장이 진행될수록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물론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런 실주행 데이터를 근거로 유럽 전역에서 일괄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표결이 10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정작 일부 나라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에요.
프랑스는 안전 우려를 이유로 FSD 승인을 최근 거부했고 스웨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테슬라 쪽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들의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지막으로 미국 쪽 소식 하나 더 짚고 갈게요. 테슬라는 차세대 버전인 FSD V15의 초기 빌드가 이미 로보택시 차량에 탑재돼서 시험 운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이 버전이 어떤 성능 변화를 보여줄지도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유럽 5개국에서 6,500만 킬로미터라는 규모의 데이터로 FSD가 수동 운전보다 5.2배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행건이라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승인을 망설이고 있고 10월 유럽연합 표결이 이 흐름의 다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자동차 소식도 아이러브9에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